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의연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SK 오션플랜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매출 비중이 이 풍력 쪽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풍력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에 속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예전에 이 트럼프와 이 바이든이 접전을 벌였었지만, 현재는 어제 사건을 기점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때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라는 것도 좀 궁금증에 쌓여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SK 오션플랜트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을 한다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 오션플랜트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 오션플랜트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플랜트, 특수선 뭐 등등등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비중이 해상풍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해상풍력,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풍력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특성, 즉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협소해서 이 태양광보다는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해상풍력인데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 어느 정도 강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동 정세도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이 석유 같은 전통적인 이 자원들에 대해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해진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어제 사건 기점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어요. 바로 이 트럼프 피격 여파인데요. 어제 이 트럼프가 대선 유세 도중에 이 총격 피습을 당했었죠. 다행히도 목숨을 좀 건진 상황인데, 그런데 이 트럼프 피격 여파로 인해서 이 지지자들 결집,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번에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벌였었을 때 바이든이 참패를 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하겠죠. 사실 트럼프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 에너지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임기 내내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산업의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SK 오션플랜트가 수출에 관한 매출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해상풍력 입지법, 즉 정부의 이 풍력 발전 스탠스가 유지되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대신에 이 내수로 좀 돌리면은 어느 정도 매출적인
방어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차트와 이 수급적인 측면 좀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관건일 듯 싶으니까 차트 보면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오션플랜트 흐름 마이너스 2%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가 부근은 마이너스 3.8%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좀 다행히도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또 좀 주가 방어를 한 듯으로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 트럼프 유세 그 피격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이라고 할 곳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 2020년 부터 그리고 2023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었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시 이 저항대 부근에 막히면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강한 거래량, 그러니까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 이 돌파를 해 준다고 한다면 결국엔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3만 주 정도 매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보이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 3만 주,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1,400주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좀 투신에서 12,000주가량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에서 10,000주 정도 매수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 투신의 매도 물량을 연기금이 다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오늘 어느 정도 매도가 물량이 나왔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좀 개인이 좀 받아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간 듯 싶습니다. 아무튼 이 금투에서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금투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SK오션플랜트 주가가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SK오션플랜트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